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주호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톱이 두꺼워지고 휘어진 경우에 발톱 뿌리 전 절제 수술을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꺼워지고 휘어진 발톱은 통증을 유발해서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환자분들이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발톱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발톱이 없어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돼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발톱의 전 절제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수술 전에 보시면 위에서 본 사진과 앞에서 본 사진을 보면 발톱이 두꺼워지고 휘어져 있으면서 말려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러니까 걷거나 신발 신거나 양말 신을 때 통증이 유발이 되고요. 그래서 발톱을 전 절제하는, 뿌리를 전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6주째 두껍고 휘어진 발톱은 보이지 않고 재발이 안 돼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6주째 환자분의 걸음걸이를 보시면 맨발로 걸어서 약간 좀 어색하게 걷기는 하시지만 걷는데 문제가 없고요. 자, 이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까치발을 준비를 하는데요. 잠깐 준비하시고 이제 까치발하고 다시 내린 다음에 다시 또 까치발을 부드럽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잘 걷고 까치발도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발톱의 기능은 뭘까요? 발톱의 기능이라는 거는 발톱, 손톱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이 닿기가 쉬우니까 그 위에 이런 딱딱한 막을 씌워서 여기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시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기능이었지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장갑과 신발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미용적인 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톱이 없어도 걷거나 쓰는 데에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실제로 환자도 수술 후 6주 차에 수술 전 발톱 부위로 인한 불편감이 없기 때문에 난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걷는 것도 더 잘 걷고 까치발도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60대 여성이었고요. 발톱이 둥글게 휘고 말리면서 두꺼워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발톱 모양을 보면 두껍죠. 앞에서 보면 둥글게 말려 있는데 요 끝에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걸을 때마다 눌리면 여기가 살이 찝히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둥글게 휘어지면서 이 끝에가 말려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신발 신을 때, 벗을 때, 양말 신을 때, 벗을 때 계속 걸려서 통증이 생기고 신발과 양말을 망가뜨려요. 이런 게 5년간, 6년간 지속됐다고 하니 환자분이 이제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톱이 없어면 좋겠다. 근데 이 발톱 없어도 나 잘 쓸 수 있냐? 이제 이게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환자분의 발톱 가능하면 살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지고 휘어진 발톱을 저희가 핀서 네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휘어진 발톱을 피는 방법이 링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를 걸어가지고 이거를 필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 발톱이 너무 두꺼워져 있고 딱딱했어요. 그래서 링을 걸어서 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이게 펴기가 어렵고 환자분이 60대 여성이다 보니 외관만 괜찮으면 제가 발톱의 뿌리 전 절제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환자분이 발톱이 없어도 잘 걷냐라는 질문에 발톱이 없어도 걷는데 문제가 없으니 그것만 걱정이시면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톱의 뿌리 전 절제 수술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일단은 당일 입원을 해요. 이유는 왜냐하면 수술장을 사용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취는 발가락만 마취하고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재워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워드리지 않으면 금식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수술의 과정은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원할 때 슬리퍼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젠자리 주변에서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은 굉장히 두껍게 꺼즈를 감싸거든요. 그래서 꺼즈가 두껍게 했으니까 신발이 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서 퇴원할 날만 슬리퍼를 신으시면 되고 바로 걸어도 됩니다. 수술의 모식도를 보시면 발톱의 양 옆에 이렇게 절개선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피부 바로 아래쪽에 발톱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깨끗이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뿌리 제거 수술의 합병증은 항상 재발이 문제예요. 뿌리가 세포 단위로 남게 되면 재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제거하고 나서 저는 한 번 더 전기로 다 지져줍니다. 그리고 인조 발톱을 얹고 저는 봉합을 하는데요. 그 인조 발톱을 왜 얹느냐? 얹는 이유는 발톱 아래에 있는 살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발톱을 제거하고 나면 그 살이 외부로 드러나잖아요. 드러난 상태에서 소독약이 발라지게 되면 굉장히 쓰리고 아파서 그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인조 발톱을 얹어서 가능하면 봉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톱을 뽑은 후에 발톱 상태를 보면 두꺼워져 있고요. 둥글게 휘어져 있고 끝에가 말려 올라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발톱 전 절제 수술을 한 후에 어떻게 관리하냐? 일주일에 2회 소독하고요. 2주에서 3주 사이에 실밥을 제거합니다. 이때까지는 씻기는 좀 어렵고요. 물이 안 닿게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수술 후 6주 차에 재발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톱의 전 절제술, 뿌리를 제거하는 수술은 뿌리가 세포 단위로 남게 되면 항상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전기 소작술을 한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주 차에 저는 항상 확인을 하고 있어요. 경과의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에 두꺼워진 발톱이 수술 후 2주 차에 없고 발톱 아래에 있는 살이 마른 게 보이죠. 수술 후 6주 차에 얇은 발톱이 발톱 아래 살에 좀 올라와 있고 환자분은 통증이 없고 두꺼워진 발톱이 다시 나오질 않아서 재발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환자분은 수술 후 6주 차에 나는 잘 쓰고 있다. 수술 전에 아픈 건 없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얇은 발톱이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발톱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발톱이 같이 뭉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나오는 이 빨간색 두꺼운 발톱이 있고요. 살에서 올라오는 얇은 노란색 발톱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발톱을 이루는데요. 저희가 뿌리를 제거하게 되면 이 빨간색 두꺼운 발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에서 올라오는 이 얇은 발톱은 남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환자분 수술 후에 걷는 걸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걷는 거 자연스럽고 까치발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보실까요? 까치발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수술 후 6주차 걷고 쓰는데 문제 없고 수술 전에 있던 통증도 없었고 재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껍고 휘어져서 말린 발톱은 발톱 뿌리에 전 절제 수술을 해서 발톱을 안 나게 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발톱이 없어도 걷거나 일상생활 운동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발톱 때문에 아픈 게 없으니까 더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죠. 운동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외관이 문제입니다. 발톱이 없으니까 약간 보기 어색할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기존에 변형된 발톱도 역시 외관이 안 좋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리적 저항이 적으신 것 같아요. 당일 입원이 필요하고요. 2, 3주간 상처 관리가 필요하고 수술 직후에 바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발톱에 변형이 있어서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이 심하진 않을지언정 걸을 때마다 그 발톱에 자꾸만 발가락을 괴롭히고 신발에 들어가면 또 발가락을 그게 괴롭히고 통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통증을 겪거나 아니면 지인분이 이러한 통증을 겪으신다면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고 이 동영상은 제가 환자분에게 직접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